옆에 또 우리 멋진 분이 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또 자세한 소개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정권 CSO님, CSO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네, CSO는 치프, C가 치프고요. 치프면 요리사? 요리사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의 네, 지속 가능성을 요리하는 네, 거니까. 네. 치프 서스테너빌리티 오피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다른 우리나라는 특히 뭐 세일즈 오피서, 스트래티지 오피서 이런 쪽을 이제 CSO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업에는 이 Chief Sustainability Officer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안정권 CSO님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신지현 CSO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저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이하 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얹혀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얹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제 기업 자체의 어떤 밸런스가 있는 그러니까 수익과 사회적 그 책임과 환경적 건전성 이것들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거가 왜 나왔냐라고 할 때 이제 원류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기업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인류 공동체 지속 네, 가능성.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좀 풀어보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지구 생태계를 네.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네. 추구한다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뭐 지구 생태계, 더 큰 어떤 커뮤니티, 사회 네. 관점에 네. 지속 가능성을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노을의 안정권 CSO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가 왔고요. 네, 저는 앞에서도 또 신지현 실수님께서 몇 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미 좀 익숙해지신, 시간이 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제 이력 자체보다는 그거는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회사에서 CSO라는 역할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년 해보니까 CSO라는 역할을 하려면 이제 그게 어떤 역량이든 스킬셋이든 그런 게 필요할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회사에서는 이제 노을이라는 회사의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스스로에게 붙이는 별명입니다. 굉장히 사회생활 초기 때부터 붙인 건데 소셜 노마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쫓는 노마드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직이 많은 이유도 그건데요. 사회적 가치를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어디든 또는 뭐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더라도 이 회사에 있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던 뭐 같이 얘기를 하던 그런 데 굉장히 좀 열려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을에서 CSO를 한다는 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여기 이제 적어드린 대로 제가 딱 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회사가 만든 그 사회적 미션과 지속 가능성의 철학을 토대로 장기적인 재무 그리고 비재무 성과를 균형 있게죠. 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뭘 하냐? 사업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면 재밌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숏터미즘, 롱터미즘, 그러니까 단기주의랑 장기주의 얘기도 있고 쉐어홀더리즘, 뭐 스테이크홀더리즘 이렇게 뭐 주주하고 이해관계자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로 CSO를 해보면서는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지속 가능성과 안 맞는 건 확실합니다. 저 앞에 있는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매몰되는 거는 지속 가능성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인 것과 함께 이제 재무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통 그걸 영어로 non-financial이라고도 하고 또는 intangible valu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고르게 통합적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게 이제 제가 업무의 영역이고요. 제 풀타임 업무의 영역이고요. 그걸 하는 사람이 회사 내에서 CSO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셜 노마드로서 뭐 이제 한 10몇 년 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임팩트를 저는 이제 첫 그 커리어부터 계속 지속 가능성 영역에만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을 탐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어떤 그 산업계 쪽의 연구원으로서 산업 전체에 관한 리서치 연구, 그 다음에 기업들 회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기업 내부에서의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 가능성 역량 평가하고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 그런 연구를 이제 연구원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심사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심사원이 이미 2010년대 뭐 초반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사원을 제가 조금 일찍 해서 뭐 CSR, 서스테너빌리티,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의 심사원을 계속하면서 기업들 실제로 공장까지 가서 뭐 직원들 뭐 면담하고 뭐 인권 관련된 거, 뭐 ESH, EHS,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문서 검사하고 뭐 심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노을의 전 회사에서부터 이제 CSO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을에서도 CSO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면서 임팩트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조직 건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뭐 제가 속한 회사에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도 그런 기회들을 같이 뭐 제가 자문해 줄 수도 있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속한 노을은 어떤 회사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을은 이제 혁신적인 탈중앙화 진단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진단을 하는데, 대형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진단이 아니라, 뭐 보건소라든지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진단인데, 그 정확도를 대형 병원의 비싼 기계 수준의 정확도를 동시에,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을 확대를 하면서도 그 현장에서 대형 병원 수준의 정확도를 낼 수 있는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솔루션, 저희는 이제 마이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그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션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저희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디바이스에 이제 뭐 원천 특허도 담겨 있고 100년 만에 저희가 바꾼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질병 진단을 수행하는 저 그림에 보시는 저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마이랩 플랫폼과 그 카트리지입니다. 진단을 수행하는 카트리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동네 병원이나 뭐 전기가 심지어 안 들어오는 데서도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피로 이제 말라리아 진단 여부를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제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목적과 함께 어떤 사회적인 뭐 최초로는 이제 전 세계 말라리아를 퇴치하겠다 우리가 우리 디바이스로 퇴치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뭐 열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것들을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저희가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을에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어떤 거냐.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지속 가능성은 보고의 방식이다. 또 어떤 회사는 뭐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을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걸로 저희가 채택을 했냐면 아예 그냥 경영의 중심이 되는 철학으로 하자. 이게 이제 창업 초기부터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큰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외부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뭐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아무래도 그 노을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까 신지원 그 CSO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 의지를 많이 표현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모으고 있다거나 뭐 정책도 아직 다 마련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뭐 어떤 경영의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 경영의 모든 부분의 중심이 된 철학으로 삼자. 그래서 뭐 너희는 경영 철학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경영 철학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보통 철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원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비즈니스의 전반과 조직 운영의 전반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노을에서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로 삼자라는 의미로 경영 철학을 지속 가능성으로 삼자 이렇게 처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철학으로 삼았는데 뭐 철학을 어떻게 이행할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지속 가능성 철학을 전사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쉽게 딱 우리가 이런 영역을 이런 접근법으로 하자라는 거를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에 정리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거를 이제 NSC라고 부릅니다. 뭐 국가의 뭐 보안 이런 기구가 아니고요. 노을 서스테너빌리티 서클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는 이제 주황색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주황색 그 세 가지 서클이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실행하는 영역으로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성 실행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컴플라이언스 지키지 못했을 때는 기업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보통 법보다는 이런 뭐 남양유업이든 아까 뭐 또 소개해 주셨던 사례들을 볼 때 기업이 법은 다 준수해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의 그런 행동들, 관행들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서클이 바로 그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위에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더 높은 경우에 그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맞는 책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책임 있는 경영 관행으로 저희가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OECD 같은 데서 가장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라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국제사회랑 국제 표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서클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을 잘 준수하고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좋은 어떤 평판을 유지할 만한 책임 있는 경영 관행들을 가져가는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든 다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의미로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장 뭔가 잘 건강하게 발현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안쪽 원에서부터 바깥쪽 원으로 실천이 이어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해서 실행 접근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지속 가능성을 외부의 어떤 뭐 NGO의 압박에 의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기업도 법인격을 부여받은 이 사회의 하나의 시민이다. 그래서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시민의 정체성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박이 있어서 또는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법인격체고 자연인격체가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성숙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가치나 압력에 기반하기 그 전략이나 압력에 기반하기보다는 순수한 가치에 기반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방식은 이해관계자 참여. 그러니까 결국은 서스테너빌리티 CSR이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이런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자, 실천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저희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은 어떤 관점과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이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우리 기업을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죠.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의 협력적 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봐서 저렇게 세 가지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기반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체계에 기반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점,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랬을 때 또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자. 하나고,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정성은 말 그대로 뭐 기업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진정성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욕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정성을 가져가겠다고 해도 그게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이 생태계를 유기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도 똑같이 사실은 조직으로서의 하나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시키겠다라는 의미는 기업이라는 시스템의 모든 유기체적인 요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지속 가능성 교육을 엄청 뭐 강하게 시키더라도 비즈니스를 그 계획을 세우거나 수익 모델을 짤 때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만 하면 서로가 상충하고요. 반대로 리더십한테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구성원한테는 지속 가능성은 나몰라라. 그냥 구성원한테는 일 열심히 해라. 업무에 집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또 상충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업에게 지속 가능성 진정성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회사에 적용하려고. 시스템적인 진정성이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기업이 그냥 저희 진정성 있어요 라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모든 요소에서 시스템적인 진정성을 어떻게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결국은 저희의 경험으로는 저것들이 조금씩 다 같이 고려되고 정합성을 이루어야 기업이 실제로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서 그걸로 인한 결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정성인데 시스템적인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혹시 소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그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텐데 소셜 임팩트나 지속 가능성 또는 요즘 말로 ESG가 사실 살짝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를 내는 거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어떤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ESG는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책임있고 건강하게 할 건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how의 영역과 what의 영역인데 사실은 많은 뭐 NGO나 소셜 벤처들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좋은 기업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기업이냐 건강한 기업이냐는 오른쪽에 있는 그 책임 있는 경영 관행에 달려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좋은 어떤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지속 가능성만 얘기하면서 긍정적 기여를 한다라는 건 지속 가능성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책임 있는 경영의 측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에 조금 더 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 그래서 노을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고 동시에 통합적으로 그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과정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저 교집합을 많이 만드는 의미로 저희는 이제 통합적 관점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로드맵 세울 때 이거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게 답이 안 내려졌을 때는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그냥 표면적으로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단계적 접근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대기업들한테는 저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 벤처, 아직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을도 지속 가능성을 나름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중견기업, 대기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진정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막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사실 별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커지고 조직 규모가 커지고 여력이 더 많아지고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나 투자 여력이 더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로드맵을 다 세워놓긴 했지만 그 로드맵대로 지금부터 다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걸 했습니다. 정체성 확립하고 기회 발견하는 거. 그래서 미션 같이 철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을 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건 뭐 간식 먹고 이런 거 수준의 이상으로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가 계속 커질 때마다 엄청 탄탄한 기반이 된다고 저희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미션을 잡고 가치를 잡고 하는 거에 굉장히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는 것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오히려 스타트업이 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 이 지속 가능성이 우리 사업 기회나 기술 개발에 좋을 수 있는 포인트를 오히려 그거부터 저희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할 때 오히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초기에 개발했던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나 방법론들이 주로 이 지속 가능성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초기에 많이 개발했던 겁니다. 왜냐면 초기에 저렇게 오히려 기회 요소를 먼저 하자. 책임은 점점 더 이제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이제 정책과 시스템과 문화를 조금 더 다뤄보자 라고 이제 진행하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속가능성 실행하는 원칙, 아까 그 노을 서스테이너빌리티 서클도 2년 전부터 이제 저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저렇게 이제 체계를 좀 더 만들어 보자. 체계에 따라서 한번 이제 하나씩 정책도 만들고 실행해 보자. 그다음에 조직 문화적인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뭐 BEP도 넘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죠. 그때부터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CSO가 인건비로는 들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CSO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CSO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고, CSO가 만약에 CSO 역할만 할 줄 아는 사람, 지속 가능성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사람이면 뭐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CSO가 만약에 COO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면서도 CS 역할을 할 수 있다, 역량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도 사실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런 경영진을 이렇게 영입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단계적인 접근을 자신감 있게 해야지, 흐름에 따라서 GRI 맞춰서 보고서 내야 된다고 하네?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성만 있다면 우리가 가져가는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되고,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저희 나름의 좋은 페이스대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는 속도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사전 질문을 보고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속 가능성 다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이제 많은 질문이 사실 그거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실제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 웬만큼은 다 제가 경영자문, 지속 가능성 전략 자문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거 비용만 들고 이게 성과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 잘리거든요, 많이.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속 가능성 성과가 왜 안 나오고 지속 가능성을 자꾸 비용만 들어가냐? 비용만 들어가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속 가능성이 되게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잘 안 나오냐? 성과가 잘 안 나오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해서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제가 해본 결과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지속 가능성을 뭐 비용 같은 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어떤 정성적인 의미와 가치에서부터 어쨌거나 처음부터 창업 때부터 경영 철학으로 삼자, 비즈니스에도 적용하자, 그 다음에 최고 의사결정에 우리가 같이 그런 걸 하자라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경영학 논문 같은 데 지속 가능성이 뭐 재무 성과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뭐 조직도 건강하고 뭐 이런 거가 진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아직 뭐 기술 기반 기업이고 해서 아직 뭐 매출은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매출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경제적인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 창출될지는 저희가 향후 몇 년 동안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해관계자들부터 확실하게 저런 느낌을 받거든요. 노을의 구성원들은 미션과 지속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을에서는 연봉 협상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일반 회사는 연봉과 승진이 전부기 때문에, 그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노을에서는 목적의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션과 지속 가능성만 계속 탄탄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구성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주도와 자율성과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그 자율적인 구성원들이 높은 윤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 몇 년, 한 6년, 7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사실 일반 기업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경영적인 어려움, 뭐 투자를 못 받아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뭐 과거를 돌아보면 비상 경영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때마다 이제 직원으로서는 그게 어떤 뭐 처우든 회사의 분위기든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 문화나 조직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빨리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업의 어렵고 뭐 상황이 좋고를 떠나서 퇴사율이 계속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스타트업 때부터 구성원들이 상당히 회사의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나름 주도성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회사의 미션은 내 미션하고 지금 온라인이 많이 돼 있어서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회사로 치면 인사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을 저희는 자발적인 어떤 그 활동으로 구성원들이 알아서만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주주나 투자자도 저희가 처음부터 정관에서부터 저희는 그 단기적인 수익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재무 비재무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걸 정관에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를 뭐 투자하고 하셨던 VC들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실 거잖아요. 반대로 저희한테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게 좋아서 그게 더 믿음직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보다 장기주의 관점으로 저희한테 오히려 얘기하세요. 격려하시고 우리 더 길게 보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임팩트 투자자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쉽지 않은데 저희는 임팩트 투자자가 사실상 아무도 들어와 계시지 않은데도 일반 투자자인데도 저희의 정체성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션과 같이 그런 장기주의 관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걸 많이 느끼고 그 부분에서 투자자와 저희가 갈등이 생긴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일반 투자 주류 뭐 일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결과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조직 문화를 경영진이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는 느끼는 구성원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저희 조직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가 매출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주도성을 갖고 구성원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뭐 수익과 그러니까 이윤에 대한 부분과 재무적 어떤 건전성 부분까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생각할 땐 지속 가능성이 결국 회사의 퍼포먼스에 굉장히 중요한 추동력을 가져가고 있다, 해주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속 가능성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기업 경영에 매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CSO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앞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 내에서 뭐 구매, R&D, 뭐 생산, 영업, 경영적 이런 것들이 이제 펑션이라고 본다면 지속 가능성은 그 펑션들을 가로지른 통합적 관점의 부서 또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CSO로서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 매니저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회사의 각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현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서스테너빌리티 관련된 역할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는 횡으로 그 모든 부분을 다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깨알 그 말씀을 드리면 노을에서 지금 저 역할을 저와 함께 즐겁게 하실 지속가능성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CSO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는 CSO는 뭐 그 경영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조직 내에서 리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그 생각나는 데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CSO 역할에 대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포트에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전체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CSO에서 그러니까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는 조직 내에 그 오피서의 의미가 뭐냐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오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의 여러 기능들이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균형 있고 서로 조율에 맞게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뭐 이익과 단기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조직의 역량과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이 뭔가 적절한 균형점에서 최적화되는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요소들의 어떤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부분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사고와 전략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 있는 구성원 중에 정말 그 단지 경영 환경 자체가 아니라 이 지구 또는 이 국제사회, 국가 정책 이렇게 전 세계에 돌아가는 큰 메가 트렌드나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ESG 흐름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상황 변화를 되게 빠르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래서 그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나머지들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아 괜찮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 기업 내부에서 어떤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주변 부서로 그 인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 세 번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을에서는 노을에 뭐 저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을의 CSO 또 노을의 지속 가능성을 맡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비즈니스와 제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지속 가능성이 자기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무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 또는 뭐 사회적 가치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재무 쪽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저런 거는 지금 생존이 중요하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성 쪽에서 지속 가능성만 알고 다른 거를 모를 때 그런 균형이 안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와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와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보셨듯이 지속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제너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펑션들은 펑셔널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잘 있는데 그 스페셜리스트들과 전체 관점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이 수준은 아니고요. 이거는 확실한 게 CSO부터 지속 가능성 쪽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탁월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증표가 뭐냐면 노을에서 지금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서 맡고 있는 저희 리더분이 계세요. 근데 그 리더분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관계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노을 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뛰어나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리드하시겠죠. 그분이 노을에서 커뮤니케이션 리더를 맡기 전에 하셨던 역할이 지속가능성 매니저입니다. 그분이 옮기시면서 지금 지속가능성 매니저를 또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매니저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그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협업 역량, 관계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이 부분이 회사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잘 갖춰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제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엄청 떨어지고 막 그래 다른 경영진한테 계속 개념 없는 소리 하고 하면 제 말이 권위가 떨어지면 회사가 돌아가나요? 지속 가능성에 맞게 그렇지 않겠죠.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감각. 그러니까 아까 저희의 그 지속 가능성 서클이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컴플라이언스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경영 관행은 사회적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커뮤니티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상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의식, 그 이전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확실한 윤리적 감각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의 메타인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하는 쪽에서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또는 수시로 여러 가지 사실은 간단한 그러니까 작게는 상충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 그 안에 파묻혀서 그냥 이게 맞나 봐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차원의 메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도 내가 내 사고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조직도 똑같이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가 이해관계적으로부터 어떻게 보일지,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뭐고, 모르고 있는 거,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건 뭐고, 모르고 모르면서 영향도 없는 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는 뭐 이건 뉴스에 나온 것들이니까 뭐 카카오에서 뭐 경영진이 뭐 주식을 다 팔아서 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메타인지를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센스를 되게 센서티브하게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내부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남양유업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 기업을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거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끌어줘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 역할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느라 신경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끌어주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나 조직 내의 그 문화적으로 변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실행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하게 실행해서 끝까지 결실을 보는 정도의 어떤 강한 실행력,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뭐 실행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속 가능성이 얘기했던 것과 지금 지속 가능성이 얘기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사회적 이슈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서 이전에 없던 해결책들을 독창적으로 사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기업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사업과 연결하든 조직과 연결하든 레퓨테이션을 연결하든 브랜딩을 연결하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너는 크리에이티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협업, 지속 가능성이 협업이라서 꼭 제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 중에 제가 뭐 한 개만 가지고 있을지 한 개도 없을지는 여러분들한테 비밀로 하고, 어쨌거나 저 모든 거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로 봤을 때는 다 나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갖추면 조직이 지속 가능한 역량을 계속 가져가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 철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나름의 자신감과 나름의 보람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